규제를 더 풀 것이냐. 규제는 아마 다 풀 겁니다. 규제는 다 풀 거예요. (4만) 가구가 한꺼번에 공급 폭탄에 몰린 인천 집값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누차 인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한두 마디씩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게 공급과 뭐 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익히 아시겠죠. 제일 큰 문제는 인천은 그런 걸 아시고 들어가셨어야죠. 2022년에 42,515가구에서 새해 올해 2023년에는요. 자그마치 44,984가구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인데요. 이게 그럼 뭐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집들을 다. 잔금 치르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셋째 주 전까지 인천 아파트 값은 10.76%가 떨어졌습니다. 세종 마이너스 15.31, 대구가 11.14. 여기도 다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지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고요.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세 번째로 큰 낙폭이 인천인데 제가 볼 때 이거를 넘어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인천 전세 가격도 13.11%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들어가서 굉장히 전세 높이 살던 사람이 이동 가지면 지금 외곽 정도가 아니죠. 여긴 경기도니까 시내로 들어와서 산뜻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천까지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세는 더 많이 폭락을 할 것이다. 전세 폭락하면은 중도금 치르면서 잔금 치르고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집값 올라가면은 다시 또 팔고 이런 계산하시는 분들 잘 계산기를 두드려셔야 합니다. 전세 막판에 입주 물량 엄청 몰리면서 전세로 내서 잔금 치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이런 것들 계산하셔서 어차피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는 것처럼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손해를 보더라도 머리 아픈 거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발빠르게 행동을, 무슨 발빠르게 행동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들 좀 하시기 바라고요. 뚜렷하게 호재가 없는 호재뿐이 아니고 호재가 나와도 인천은 이거 기사라고 썼냐 있을 수 인기를 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브랜드도 소용이 없다. 자이 브랜드가 뭐 소용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 2009년 그리고 1997년 2000년 할 거 없이 위기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때나 IT 산업 문제 있어가지고 주식 폭락하고 그럴 때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브랜드가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청약 무덤으로 전락한 광명. 여기 굉장히 인기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수도권 인기 주거 지역인 광명조차 비달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인기 브랜드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제가 좀 들어봤더니 최근에 9억 2천만 원의 주인을 찾았다. 2021년에는 5월에 실거래가가 13억 4천까지 치솟았지만 4억 원이 넘게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3반기까지 가면은 지금 급매로 파시는 분들은 6억 정도 라인을 또 미친년 소리 듣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더 많이 떨어뜨려야 집이 팔리지 않을까. 빚을 얻어 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으로 해서 3억, 4억 이자를 300만 원씩 내는 바에야 편안하게 빚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거 하고 남지 않았으면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달 만에 6개월 거래량이 나왔다. 2달 만에 6개월량의 거래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딘가 볼까요? 과천입니다.
6호까지 빠진 과천이 레미안 슈로 금매가 팔린다. 아니면 안 팔린다. 작년 11월, 12월 거래량 18건, 상반기에는 19건,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최고가가 17억 8천이었는데 지금 12억 2,500만 원. 중대형 평형도 비슷한 감소세, 역대 최대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천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죠. 예, 서울랜드도 있고 뭐 그 옆으로 뭐 많이 사람들이 중심가에서 외곽 쪽, 경기도 외곽 쪽인데 대장주 단지로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뭐 대장주 아니라 서장주, 특장주로 불려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17억 8천이었는데 12억 2,500. 그것도 얼마 전, 작년 얘기니까 올해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금매로 집을 잡는 분들은 사실상 대출 이자가 버겁거나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주식을 해서 폭락이 돼가지고 돈을 잃었거나, 제가 그런 집을 좀 사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집들이 원래 금매로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그런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를 이게 기간을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생각하는 그 기간이 최대 얼마일까, 이런 이제 연구를 좀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2차분이 이제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또 얼마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발품을 파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 처음에 시작할 때, 개포 같은 경우 새로 진 것들도 뭐 피는 10억, 어떤 미친 사람들은 뭐 15억도 써내고, 강원도도 그렇더군요. 강릉 같은 경우 피가 1억 5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정신들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팔지 않겠다라는 거죠. 팔지 않겠다. 그냥 올려놓고 쇼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팔려고 그런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빨리 물건 내리라고 그러세요. 자기네 집값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천도 6억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집이 금매들이 먼저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타이틀, 연장이 생각하실 때 미분양 아파트들을 조금 통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미분양이 6만 가구가 곧 육박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곧 위험선 도달. 아마도 6만 가구 이상이 되고 위험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도 마음도 다 돌아서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동산을 이제 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무도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 봤을 때 옛날 같은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교육을 누군가가 시켜줘야 되는데 교육을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풀 것이냐, 규제는 아마 다 풀 겁니다. 규제는 다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말을 조금 뭐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약간 집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이 팔리면서 이렇게 보합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다. 뭐 계속 떨어진다 말하기에는 또 좀 안 맞으면 또 쌍욕을 먹으니까 약간 말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5만 8,027가구라고 하니까 6만 가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에 한번 6만 62가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었네요. 그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 기록을 내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0,000가구 넘게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11,788가구 이후에 6년 11개월 만에 지금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1,788가구만 깨면 6년 11개월 만에 12,000가구로 늘어나면 2015년 이후에 최고치로 미분양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분양을 들여다보셔라,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미분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집을 이렇게 뭐 부동산을 보실 때 미분양 꼭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분양 꼭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부동산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4가지, 5가지 중에 이제 뭐 조금 뒤틀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파트 미분양까지 말씀드렸습니다.